나는 공부하는 노동자입니다. 에고 숨 오페라리우스 스튜덴스. 중세교육은 3과와 4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과는 3과목을 가르치고 4과는 4과목을 가르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3과에서는 문법, 논리, 수사학을 가르쳤고 4과에서는 산술, 기하학, 음악, 천문학 등을 가르쳤습니다. 중세의 교육 목표는 전인적인 교양인을 양성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시기의 교육은 첫 단계로 문제의 정립, 곧 명제를 만드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논리를 통해 그 명제에 접근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음 단계라고 보았고요. 이는 일종의 자기 표현의 훈련이었고, 이를 통해 학문의 영역을 넘어 인생의 차원에서 궁극적인 논리를 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나와 나의 목표와 나의 과정이 일치하도록 하는 훈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세의 교육에서 주목할 것은 젊은 세대가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각자 자기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에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다고 봐요. 대학은 취업을 위해 졸업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스스로에 대해 들여다보고 더 나아가 진리를 탐구하며 자기 삶을 사랑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어야 합니다. 학생들도 대학 생활 동안 맹목적으로 어떤 목표부터 세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을 우선해야 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할 때 즐거운지 세심하게 관찰해야 하죠. 봄철의 아지랑이가 무심히 길을 걸을 때는 보이지 않고 멈춰 서서 유심히 관찰해야 보이듯이 내 마음속의 아지랑이도 스스로를 유심히 들여다봐야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의 내 모습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각자 살아온 삶이 있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문제를 정립하고 해결해 왔을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틀이 논리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의 논리와 만나기 위해 시간을 들여 성찰해야 하며 그것을 바른 방향으로 정립시켜 나가야 합니다.
저는 늘 에고 숨 오페라리우스 스튜덴스라고 말합니다. 나는 공부하는 노동자입니다 라는 뜻인데요. 앞에서 라틴어 동사는 인칭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1인칭과 2인칭 주어는 생략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이 문장에서는 나라는 1인칭 주어로 에고가 등장합니다. 라틴어에서는 나라는 존재를 강조할 때 1인칭 주어로 에고를 씁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노동자라니요? 다들 이 말에 경악을 금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공부가 더 처절한 고통으로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사실 아닌가요? 이 지루하고 지난한 과정에는 즐거움보다 고통이 더 큽니다. 가끔 간절히 생각합니다. 힘들이지 않고 공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저는 횟수로 따져보면 30여 년간 공부를 해온 셈입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도 편안했던 적이 없어요. 물리적인 어려움이든 심리적인 어려움이든 육체적인 고통이든 간에 늘 괴로움이 제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회사는 그만두면 근속 연수에 따라 퇴직금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공부는 중도에 그만두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공부하면서 맞닥뜨리는 슬럼프나 실패의 경험은 우리를 쉽게 좌절시키죠.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부에 대해서는 시작부터 완벽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고 항상 열심히 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 부담감 또한 우리를 쉽게 지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겸손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실패의 경험에 대해 지나치게 좌절하고 비관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실패한 나가 나의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건 자기 자신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자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한 번의 실패는 나의 수많은 부분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쉽게 좌절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 잘못 이해한 겁니다. 우리는 실패했을 때 또 다른 나의 여집합들의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여집합들이 잘 해낼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하죠. 이렇게 자신이 가진 다른 가능성들을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이 겸손한 자세가 아닐까요?
공부는 단발적인 행위로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라톤과 같은 장기 레이스가 그렇듯이 공부에 대한 강약 조절과 리듬 조절을 해야 합니다. 이것에 실패하면 금방 지치거나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지치지 않도록 공부를 대하는 태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때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놀았다라고 말하며 자책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말 그대로 논 것만은 아니지 않을까요? 대부분 공부를 시작하면서 열심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또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 열심히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해 괴로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지 스스로 생각한 성과나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정말로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절대 기준에 자기 자신을 맞추려 하고 거기에 못 미치면 괜한 좌절감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나의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항상 열심히 할 수만은 없고 또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이건 당연한 사실이에요. 어떤 날은 컨디션이 좋아서 집중이 잘 되고 그러면 목표를 넘어서는 성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힘껏 노력했음에도 전혀 그렇지 못한 날도 있는 법입니다. 상반된 두 날은 각각 별개인 날들이 아니라 공부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생기는 리듬이고 흐름입니다. 하루의 결과야 어떻든 우리는 그날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을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지속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꾸준히 자기 스스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는 겁니다. 다만 무비판적으로 안일한 태도를 갖는 건 위험합니다. 자신의 공부 리듬과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가 어떤 것인지 면밀히 관찰하고 평가해야 해요. 생활 리듬은 습관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리듬을 살펴보아야 하고 좋은 습관을 들이려 애써야 하죠. 좋은 습관과 리듬을 유지할 때 결과물도 좋은 법이니까요. 라틴어의 습관이라는 단어는 하비투스인데요. 하비투스에서 영어 habit이 유래했고 이 명사는 하베오 동사에서 파생했습니다. 하베오 동사에서 영어 have 동사가 유래하고
영어 habit의 버릇, 습관, 수도사 수녀가 입는 의복이라는 뜻도 모두 라틴어에 그 근거를 둔 것이죠. 그런데 하비투스라는 말의 유래가 재미있습니다. 이 명사를 살펴보면 습관이라는 뜻 외에도 수도사들이 입는 옷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수도사들은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아침 기도를 바치고 난 뒤 오전 노동을 하고 점심 식사를 하기 전 낮 기도를 바쳤어요. 점심 식사 뒤에는 잠깐 휴식을 취한 뒤에 오후 노동을 하고 저녁 식사 전에 저녁 기도를 바쳤고요. 저녁 식사가 끝나면 잠깐의 휴식 뒤에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의 일과를 마치는 끝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두 일괄적으로 잠자리에 들었고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입는 옷 하비투스에서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을 한다는 의미에서 습관이라는 뜻이 파생하게 된 겁니다. 공부하는 과정은 일을 해나가는 과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공부든 일이든 긴장만큼이나 이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순간에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하죠. 그러자면 스스로의 리듬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 과정 중에 끊임없이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좋은 두뇌나 남다른 집중력보다 더 중요한 자세입니다. 사실 인생은 자신의 뜻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주변에서 끊임없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중 많은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아마도 계속 그럴 겁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그것은 그것이고 나는 내가 할 일을 한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전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냥 쌩까라고요. 학생들의 지친 얼굴에서 웃음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뭔가 근엄하고 엄숙하게 혹은 진지하게 조언할 줄 알았는데 쌩까라니요. 그것도 선생이 말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해야 할 일을 그냥 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일과 내가 할 일을 구분해야 해요. 그 둘 사이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또한 벗어났다고 해서 다시 빠지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 늘 들여다보고 구분짓고 빠져나오는 연습을 해야 해요. 사실 학생들이나 어른들이나 잘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는 4세기의 신학자이자 철학자로 초대 교회 교부 중 한 사람이며 교회 학자입니다.
그의 신학적인 사상은 교파에 관계없이 많은 그리스도교 신학자들과 르네 데카르트, 장 폴 사르트르 같은 철학자들에게도 두루두루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런 그가 고백록에서 한 말 중에 제 마음을 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든 소년기에는 글을 좋아하지 않았고 저에게 글 공부하라고 닥달하는 어른들이 미웠습니다. 닥달을 받았던 것은 오히려 저한테 잘된 일이었지만 어쨌든 저로서는 잘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시키지 않으면 배우지 않았을 저였습니다. 하는 일이 비록 좋아도 억지로 하면 잘 안 하는 법입니다. 저에게 배움을 강요한 그들도 제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꿰뚫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충만한 빈곤, 욕된 영광을 두고 채우지 못할 욕심을 채우려는 것 말고는 몰랐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중에서. 그렇습니다. 삶이 그런 것인데도 사람들은 종종 착각해요. 안정적인 삶, 평온한 삶이 되어야 그때 비로소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요. 이것은 착각입니다. 지금 사정이 여러모로 안 좋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이 일을 혹은 공부를 할 수 없어. 나중에 좀 편안해지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본격적으로 할 거야 라고 하지만 그런 시간은 잘 오지 않아요. 아니, 끝내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왔다고 하더라도 이미 필요가 없거나 늦을지도 모르고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갈등과 긴장과 불안의 연속 가운데서 일상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평안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삶이기도 하고요. 결국 고통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음의 표시입니다. 산 사람, 살아있는 사람만이 고통을 느끼는데 이 고통이 없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모순이 있는 소망이겠지요. 존재하기에 피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공부하고 일하며 살아갑니다. 몇 년째 높은 산 중턱에 있는 식당에 매일매일 물건을 대주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방송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몸무게보다 훨씬 무거운 짐을 지게에 잔뜩 지고도 배낭만 달랑 메고 오르는 사람보다 산을 더 잘 타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는 건 그 일을 꾸준히 오래 해서 요령도 생기고 몸에 익었기 때문일 겁니다. 전혀 그런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과는 다르게 몸에 밴 습관에서 오는 수월함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는 그렇게 되기까지 죽을 만큼 힘든 초창기의 시간을 잘 견뎌낸 겁니다.
이처럼 매일 출근해 일하는 노동자처럼 공부하는 노동자는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차곡차곡 몸이 그것을 기억할 수 있을 때까지 매일 같은 시간에 책상에 앉고 일정한 시간을 공부해줘야 합니다. 머리로만 공부하면 몰아서 해도 반짝하고 끝나지만 몸으로 공부하면 습관이 생깁니다. 하비투스라는 말처럼 매일의 습관으로 쌓인 공부가 그 사람의 미래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의 생활 패턴과 성향을 잘 분석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실패할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의기소침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느 시간에 더 집중을 잘하고 어느 시간에 집중을 못하는지, 또 어떨 때 감정적으로 쉽게 무너지는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잠은 적어도 얼마만큼은 자야 집중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와 같은 사소한 것도 알아야 합니다. 로마 유학 중에 수업의 내용과 용어조차 못 알아들었던 제 석사 과정도 그렇게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흘러갔습니다. 그러면서 실력은 착실히 쌓인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공부는 자동 판매기가 아니었어요. 당장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수두룩하지만 꾸준히 체계적으로 학습량을 쌓은 두뇌는 어느 때부터 화수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Non efficitur ut nunc studeat multum, sed postea ad effectum veniet. 지금 많이 공부해서 결과가 안 나타나도 언젠가는 나타난다. 분명히 아무리 공부해도 무능한 노동자라고 수없이 자기 자신을 책망했던 시간이 머쓱해질 때가 올 겁니다. 결국 공부는 성숙을 배워가는 좋은 과정입니다. 힘들게 공부하는 과정 중에 자기 자신과의 소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면 자신의 한계를 보기도 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또한 끊임없이 지독한 나, 열등한 나와 조우하게 되고요.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처럼 자신을 가엾게 여길 줄 모르는 가엾은 인간보다 더 가엾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나 자신과 소통하면서 나를 알게 되고 나를 다스리며 성숙해집니다. 자기 마음을 찬찬히 읽어내는 노력을 계속하고 그 마음을 잘 다스리는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누구나 마음먹은 일을 잘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공부하는 노동자입니다. 공부라는 노동을 통해 지식을 머릿속에
우겨넣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나를 바라보는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싫지 않습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과연 어떤 노동자입니까?